누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혹은 친한 사람과 영화관을 갔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대부분 한국 영화나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많이 상영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영어의 친숙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촬영된 영상과 미국인을 영웅처럼 그려낸 영화들, 특히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 물들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 중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인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한국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소프트파워 경쟁력으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지금도 꾸준한 성장과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잠재력 및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인데요. 얼마 전에는 아시아 한정 인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던 한국 드라마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플랫폼 사이트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을 보면 분명 이제는 아시아 한정 인기 문화가 아닌 세계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글이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분이 상했을 한국인들에게 미안해 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작성한 글쓴이 뿐만 아니라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도 같이 한국에 사과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사과하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 아시아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어.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과 그 외의 아시아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해. 이 두 그룹은 경제적으로 발달한 것과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 많을 뿐이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의외로 일본인은 한국,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나라 사람들처럼 만난 적이 많지 않아. 그리고 미안하게도 나는 아시아 역사를 잘 모른다. 그런데 최근에 K-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한국과 중국, 일본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고 어느 정도냐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매우 사이가 안 좋은 나라라고 들었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몰랐고 만나는 아시아 사람에게는 항상 중국어로 인사를 꺼냈다. 왜냐하면 나와 만나는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은 중국인이었으니까. 가끔은 일본어로도 인사를 건넸지만 한국어로 먼저 인사를 한 적 없어 나는 한국어를 모르거든. 그리고 어제 한국인인 줄 모르고 중국어로 인사했다가 그와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고 그것은 한국인에게 매우 실례라고 하더라.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라서 두 나라는 사이가 원만할 거라 예상했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 특히나 최근에는 두 나라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말하며 현재 한국과 중국 사정에 대해서 그와 그녀로부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야 했다. 이후 내가 중국어로 인사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뢰가 됐던 행동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고 친구 사이에서는 안녕 이라고 부르며 모르는 사이일 때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해. 앞으로는 먼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에 맞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노력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인사한 한국인들에게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니?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한 외국인이 자신이 만나는 대부분의 아시아인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먼저 건넸고 한국인에게도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분명 이와 같은 일은 예전에도 빈번히 일어났을 테지만 한국 문화가 성장하면서 아시아인을 보고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외국인이나 바로 한국인이냐고 묻는 외국인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글의 댓글들을 보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해외 반응들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어 인사를 건넬 거야. 그 사람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어도 상관없어. 한국어를 할 줄 알길 바라니까.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중국인이 아니길 바라면서 일본어나 한국어로 인사할 것 같아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 주진 않았지만 좀 미안하지만 그냥 싫다. 중국 인구는 한국의 30배나 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만나는 아시아인은 대부분 중국인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아시아인을 볼 때면 경계부터 하게 돼. 세계인을 가둬놓고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닌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 한국인에게 너무 미안해. 중국인과 헷갈리다니 말이야. 누군가 나에게 너는 아마존의 큰 나무에서 살고 있는 오랑우탄 같아라고 말한다면 분명 화가 났을 거야. 너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착한 한국인을 만났나 보네. 만약 나쁜 한국인을 만났다면 너는 큰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너가 말하는 나쁜 한국인은 북한을 말하는 거야? 오, 이런 그것은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해서 오해를 했구나. 화난 한국인을 말하는 거야. 나는 화난 한국인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싸움은 없었지만 그의 말은 내가 살면서 가장 강하게 맞은 주먹보다 당했다. 그리고 아마 북한이었으면 뒷주머니에 총이 있지 않았을까. 북한은 중국이랑 친하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북한의 경제 상당 부분을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 너가 말한 대로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지 북한은 사실 중국을 굉장히 싫어해. 나는 아시아인을 보면 혹시 한국인인가 싶은 생각에 너무 반가워. 나는 한국인과 대화를 꼭 해보고 싶거든. 혹시 내가 본 드라마를 봤는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아는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 너는 분명 큰 실수를 한 거야. 지금 한국과 중국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아. 이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웃긴 것은 중국인들도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서 오는 열등감 같아. 3달 전에 한국 드라마에 빠지기 전 나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하지 못했어. 그들은 굉장히 닮았거든. 하지만 반대로 아시아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 실수하지 않으면 돼.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사진을 계속 봐도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겠어. 의외로 쉬워. 중국인과 한국, 일본인을 먼저 구분하면 돼.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빠르고 약간의 안 좋은 냄새와 여러 명이서 배려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중국인일 거야. 그리고 일본인은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아. 그리고 일본인은 특정 영어 단어들을 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약간 어색하다면 일본인일 확률이 크지. 일본어는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놀라는 경우 밖에 없는 것 같아. 한국인은 옷에서 나는 것인지 피부에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냄새가 나.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야. 한국어는 목소리에 다양한 감정이 섞인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말하는 게 가장 부드러워. 아마 처음 한국어를 듣는다면 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야. 너가 말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아시아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중국인이고 아니라면 한국인이거나 일본인이야. 그리고 나는 내 나라에서 내 눈으로 일본인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중국인이 아닐 때는 한국어로 인사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